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나운서 그리고 앵커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과 이력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쟤는 저렇게 해서 붙었구나, 이 정도 사례로 가볍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이력서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저는 01년생이고 그 입사 지원서 인적사항에 유튜브 하고 있는 거를 항상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곳도 있었고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탈락시키는 곳도 있었는데 제 개성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튜브를 조금 상단에 항상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저는 용인외고를 나왔고 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과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그때 로스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서 로스쿨과 가장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행정학과로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었고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그리고 키움증권 앵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경제, 금융 이쪽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4학년 1학기를 다니는 중이고 내년에 4학년 2학기를 더 다녀야지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나운서 지원을 할 때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들만 쓸 수 있는 공고가 많아서 아직까지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JTBC만 해도 지원은 했지만 애초에 저는 지원 자격 자체가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졸업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이나 준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키움증권 면접에서도 미국에서 경제학을 보면서 경제 외신을 계속 많이 접하고 공부를 했던 점들, 이런 것들에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혹은 그 일회성이 잘 되면 몇 번 더 불러주시는 쪽으로 해서 쫌쫌따리 경력들을 몇 번 많이 모아둔 상태고요. 조금 예외가 있었다고 하면은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를 했습니다. 마케터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영어 행사 같은 거 할 때 MC도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서 어필을 하기도 했고, 제 유튜브와 더불어서 제 콘텐츠 기획 능력이라던가 콘텐츠 마케팅 능력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외국인들이랑 같이 팀원들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출장도 갔었는데 그런 다문화적이고 영어 활용 스킬이 뛰어나고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도 조금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어디서 구하냐라는 것도 많았는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보고 내레이션 요청이 왔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슈퍼코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터 했던 거고, 실제로 저는 이거를 아나운서 하는데 스펙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제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 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를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마케터 일이 잘 맞아서 드림메이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일해보면서 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싶다, 이런 게 조금 굳어졌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국회방송, 요거는 제가 학교에서 홍보대사 동아리 하면서 그때 최태성 선생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태성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서울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원 추천권으로 갔습니다. 근데 학원 추천권 제가 진짜 뻥안 치고 200개 썼는데 200개 중에 딱 한 개 됐는데 이게 서울시향입니다. 그리고 의학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람이라고 언론인 카페에 있는 공고들을 이때 제가 정말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놓치는 공고들을 많이 찾았었는데 자소서에 유튜브 했던 내용을 좀 썼던 게 200대 1의 경쟁률을 뚫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경제TV도 사실 이때 처음에 면접 볼 때 서울경제TV 무슨 크리에이터, 유튜버 이걸로 면접을 봤었는데 그냥 서울경제TV를 가고 싶어서 저는 다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면접을 봤는데 좋게 봐주신 덕분에 아나운서로까지 가게 됐던, 처음부터 아나운서 공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키움증권이랑 경인방송 이런 것들은 다 지인 추천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 지인이 학원에 가서만 사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을 되게 만나고 싶다고 먼저 DM을 보내가지고 또 너무 하고 싶다, 저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필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키움증권에 자리가 비었을 때 연락이 오셔서 지인 추천을 해준다고 해서 100% 합격은 아니고 그 안에서 저도 면접을 받고 좋은 기회로 키움증권에 이번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학원 추천 이런 거에 집착하기 위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처럼 현직자들한테 내가 만나고 싶은 분들께 직접 DM을 드리고 커피챗하고 그런 데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가셨고 또 어떻게 또 뽑을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직접 듣는 게 학원을 100번 다니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된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저는 정말 제 손품, 발품 팔아서 힘들게 현직자 분들을 만났는데, 요즘 또 세상이 워낙 잘
잘 돼 있어서 현직자분들과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생겼더라고요. 요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이긴 한데 제가 준비를 할 때 이게 있었으면 저는 정말 유용하게 잘 써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멘티 입장에서 현직자 멘토님께 수업을 받아봤어요. 온라인으로 아나운서, 기자, PD분들께 1대1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모의글에서는 합격까지 1차, 2차, 3차 전형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라면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뉴스 리딩 코칭, 그리고 현직자들이 모의 면접을 봐주는 것들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아나운서 이외에도 기자나 PD 직군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멘토의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타이핑까지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 수업을 위해 화장할 필요가 없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음성과 타이핑 기반의 수업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지방에서 멀리서 준비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는 대부분 여러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데 모의글에서는 1대1로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모의글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합격자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 논술, 장문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몽땅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넷플릭스 계정을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홈페이지에서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어플 통해서 쉽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용인에 살다 보니까 학원들이 다 강남, 강북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학원을 다니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또 아나운서라는 업종의 특성상 또 내가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직자도 익명이고 나도 익명이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다 끝나면은 수업한 내용을 메모장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느라 쫓아가기 힘든 일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운영하고 있는 드림메이트라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매일매일 리딩 연습을 할 수 있는 또 아나운서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도 리딩 연습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드림메이트와 모의글을 함께 사용한다면 진짜 학원을 가지 않고도 준비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독자분들은 무료 상담이랑 무료 맛보기 수업 1회까지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방식인지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수업을 더 할지 말지 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채 공고가 떴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요. 이 시점을 피해서 조금 평소에 내 뉴스 리딩 실력이나 장문이나 자기소개서를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미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오픽 AL 요거는 교환학생 갔다 오자마자 영어 감각이 살아있었고요. IELTS는 교환학생 가려고 땄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수상 경력이랑 대외 활동에 엄청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 대외 활동의 절반밖에 안 쓴 거예요. 근데 자소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수상 경력이랑 대외 활동란을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열심히 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났다. 굳이 왜 아나운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 경력 중에서도 조금 아나운서랑 결이 좀 직접적으로 맞는 것들 빼고는 다 쳐내고 조금 줄여서 썼고요. 사실 저처럼 수상 경력이랑 대외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이력서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뭔가 합부를 결정날 때 특히 아나운서에서는 이런 수상 경력이나 정량적인 스펙 같은 것들이 별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었다. 학교 홍보대사 해야 되냐 방송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는 홍보대사 하긴 했는데 아예 안 썼어요. 이력서에. 왜냐면 아나운서 준비생 중에 학교 홍보대사랑 학교 아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리고 너무 뻔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대외 활동인데 여기서 홍보대사랑 방송국 아나운서 이거는 전혀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홍보대사 했음에도 안 썼습니다. 차라리 저는 응원단, 치어리더
동아리 했던 거를 차라리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태까지 서류상으로 준비를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부끄럽지만 제 이력서부터 정말 털어봤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